볼게요.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그냥 똑같은 부분이에요. 어차피 2차 부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매번 하는 말이지만 매번 이게 중요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죠? 다시 봐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직선 여기는 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1에서 3 사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이 딱 읽자마자 그림,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림으로 2차 함수, 1차 함수 위쪽에 있는 부분이 1에서 3 이렇게 완성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 요 점들의 x 좌표들을 다 모아봤더니 1에서 3 사이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부터는 뭘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가 y는 x 더하기 2가 되고요. 여기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만나는 교점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정보니까 당연히 나는 뭘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요거 두 개로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를 바라보고 다시 함수로서 해석을 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마무리하는 형태의 그 개념의 그 순환이 자연스럽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면서 해석하고 읽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얘에 대한 다시 x의 제곱 이거 다 이쪽으로 넘길게요. x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1-a의 x 더하기 2-b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문제에서 뭐라는 거다? 그렇지 1이랑 3이다. 그럼 이제 결국은 뭐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냥 2차 방정식의 근과 근을 줬고 개수가 궁금하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4네요. 그죠? 근개수 관계 써주면 뭐야? a-1이죠? 맞아? a 값은 얼마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3이죠? 두분의 곱은 근개수 관계에서 2-b가 될 테니까 b 값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가 여기는 얘 2배에서 더해주세요. 답은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은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해석들이라고. 그 자연스러운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오케이?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해석인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못 풀어. 넘어갑니다. 이걸로 가보자. 봐봐. 2차 함수를 또 줬어요. 근데 2차 함수 줬을 때 아까 문제랑 지금 문제의 차이를 좀 봐봐. 2차 함수 아까 줬을 때는 최고 차이 개수 있지. -1을 그냥 그대로 줬단 말이야. 그지? 뭘 준 거야? 구호를 준 거야. 그래프 개형을 준 거라고. 위로 블록이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최고 차이 개수 자체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m이라고만 했어요. 그렇다면 얘가 아래로 블록일 수도 있고 위로 블록일 수도 있구나 자연스럽게 또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얘는 m이 여기 있고 n이 또 여기 이렇게 있고 플러스 17 이렇게 돼 있는 2차 함수 좀 이상한 형태로 주어져 있네요. 여기는 얘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3에서 5 사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어차피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이 2차 함수에 대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얘를 x축을 이쪽에다 놓고 본 다음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얘랑 얘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이런 해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m값은 뭐구나. 일단은 m값은 당연히 음수구나. 이 정도는 바로 판단해서 체크해놓고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얘의 근이 지금 -3과 뭐가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보자. 이 상태에서. 그럼 결국 나한테 또 뭘 준 거니?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를 줬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얘랑 얘 교점을 줬으니까 나는 뭘로 해석하는 거야?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n 플러스 17은 얼마다? 0이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3과 5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부터 내가 궁금한 게 m과 n 값이 지금 현재 궁금한 상황이잖아. 그럼 다시 마찬가지로 나는 뭘 알고 있는 상황? 근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궁금한 거야? 개수들이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근개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주면 좋겠네요. 한번 가보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네요. 두 개 더한 값은 -m분의 n이 되겠죠. 이렇게식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두 분의 곱은 얼마야? -15 이렇게 될 거고 여긴 얘가 m분의 뭐가 됩니다. m분의 mn 플러스 1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랑 이제 연립하면 뭘 구할 수 있겠구나. m 값이랑 n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식은 두 개가 있고요. 그죠?
식은 두 개가 있고 문자는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봐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내가 n은 소거할 수 있잖아. 그치? n이 얼마냐? 요식만 먼저 볼까? 요식 가지고 n을 가지고 마이너스 m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m 될 거예요. 얘는.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서 m을 이쪽으로 넘겨 생각했을 때 m이 몇 차가 되겠어? 2차가 되겠지. 그치? 그때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쓰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네. 2차니까 m 값이 몇 개 나오겠어? 기본적으로 2개 나올 거라. 그치? 이런 포인트를 놓치고 가면은 엉뚱한 m이 분명히 음수인데 만약에 여기서 m값이 2개 나왔어. 만약에 3이랑 마이너스 5가 나왔대 라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 뭘 찍니? 3이 5겠지. 왠지 3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정확하게 이런 거 판단해가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식 정리해보자. 넣어보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 15m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m 제곱 이렇게 되겠네. 더하기 17 이렇게 되겠죠? 다 넘겨줄게요. 얘는 2m 제곱에 마이너스 15m 그다음에 마이너스 17은 0. m 값이 두 개 딱 나오게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봐봐. 선생님, 요 정도만 보고서 두 개 m의 부호가 다르구나. 두 근의 부호가 다르구나. 이 정도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었지. 최고 차이 계수. 다시 뭔 소리? 두 근의 곱이 음수다. 그럼 두 개의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게 분명해. 그 중에서 음수인 것만 선택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해석해 주면서 다음 돼요. 일단 뭐 인수분해가 쉽잖아, 그지? 17, 그다음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음수인 근 구하고 싶으니까 m은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돼. 이게 상문제예요. 어렵니? 안 어려워, 그죠? 그냥 해석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쉬워요, 사실. 됐습니다. 학교 난이도도 저 정도였어요. 사실요? 크게 더 어렵진 않았어. 크게 더 어렵진 않았어. 그러니까 해석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상대방식 근각에서는 안 배우잖아요. 그럼 교육과정 같은 거 없는 스케일 있잖아요. 다 써도 된대요. 증명 안 하고 쓰래요. 네. 서술형에서? 네, 대박이죠. 대박. 너무 좋죠. 그리고 서술형도 쌤 진짜 다 오케이 무조건 무슨 특별한 사유가 틀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다 동그라미. 엄청 안 까다로워요. 오, 좋다. 되게 좋은 거. 비밀이에요. 서술형 채점 기준이 되게 만만하대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도 되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되게 유리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의 교육이 좀 달라질 거예요. 너희들은 죽어갑니다 이제. 빠르게 풀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알려줄게요. 문제를 풀면서. 오케이? 어쨌든 다음 봅시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 기본에 집중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생각.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보자. 일단 뭐 이런 거 유형 이런 거 보지 마. 그냥 스스로 해석하는 거야. 알았지? 이 유형은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건 절대 아니야. 알았죠? 유형 보죠. 유형 구분은 없었으면 좋겠어, 사실. 오케이? 어쨌든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여기는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상황이 어떻게 그려질 거야? 머릿속에 그려지니? 여기는 얘 최고 차이 계수까지 줬어요. 그럼 그래프 일단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그지? 맞아? 2차 함수 그리는 방법이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얘만 보고 있지. 여기는 얘만 보고. 얘가 양수면 이렇게 그리고 음수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필요한 정보들을 하나씩 추가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얘에다.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 X축이 필요하면 X축을 추가시키는 거고 Y축이 필요하면 Y축을 추가시키는 거야. 일단 기본적인 그림은 얘 아니면 얘인 거야. 오케이? 어쨌든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여기는 얘보다 항상 어때? 위쪽에 있고 얘의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고 싶어.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얘가 얘보다 더 밑에 쪽에 있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 그래프가 더 밑에 쪽에 있고 싶으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의 관계가 이제 눈에 딱 보이지? 여기는 얘의 관계가 딱 눈에 X축이 아니라 2차 함수랑 여기는 얘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거랑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은요 근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실근을 갖지 않을 거예요. 허근을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mx 마이너스 8 여기는 얘의 근이 없어.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m의 x 플러스 9는 0 여기는 이 방정식에 해가 없었으면 좋겠으니까 판별식이 음수구나 이걸 만족하는 m의 범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다. 어렵지 않죠? 근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m제곱, 이거 제곱한 거니까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4의 c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가 0보다 작고 싶어요. 그럼 다시 한번 뭐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2차 부등식 되는 거죠. 여기는 얘 요수분해 되잖아. 그럼 m 뭐가 되겠고 8이랑 2인가요? 몇이야? 8이랑 4, 그지? 8이랑 4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m 플러스 8, 그 다음에 얘는 m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해서 m이 마이너스 8에서 어디 사이입니다? 4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제 우리는 갑자기 손가락을 펴기 시작하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하지마. 등호 둘 다 없잖아, 그지? 두 개 뺀 다음 뭐 하면 돼요? 빼기를 해주면 돼요. 그지? 둘 다 등호 있으면 두 개 뺀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면 됩니다. 개수가 세고 싶으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등호 있으면 두 개 빼버리면 됩니다. 그죠? 얘는 두 개 빼서 12에서 빼기 1 해주면 되니까 11개가 되는군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아니지. 얘는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공부한 거구나. 최대값은 얼마고요? 3이고요.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7입니다. 두 개 더해주세요.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자.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얘들아? 봐봐, 이 문제가 그냥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두 개가 여기는 얘 그래프랑 여기는 얘 그래프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는 그냥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보면 괜찮아요, 그죠? 어차피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 k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kx 여기는 얘 방정식, 여기는 얘 근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만나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여기는 얘 그래프랑 여기는 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가 얘 그래프가 더 위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어차피 봐봐. 여기는 요 K값이지, K값. 이게 미지수로 있을 때는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좀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차함수랑 이차함수 관계일 때는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x제곱이라고, kx제곱이라는 그러니까 y는 k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k가 양수라면 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얘가 막 예를 들어서 k는 1이었을 때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k가 2였을 때는 어때요? 그럼 여기 더 뾰족하게 그려지겠지. k가 3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뭐 더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아요? k가 2분의 1이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k가 뭐 3분의 1이었으면 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야. k가 0인 경우는 그냥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게 큰 거야. 이게 되게 큰 거. k값이 큰 거야. k값이 크다가 얘가 점점 벌어져 이렇게. 그러면 k값이 좀 작아지는 거야.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0이 된 순간에 완전히 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직선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가 더 작아졌어. 그럼 얘가 뒤집어져서 다시 이렇게 오므라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이제 마이너스 뭐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K값 점점 커지는 거고,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K값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봐봐. 여기는 얘가 어찌됐든 얘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은 당연히 얘 K값이 양수면은 괜찮아요. 다 무조건 얘가 더 위에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넉대대하게 이렇게 그려져도 얘는 분명히 얘보다 더 어때? 위쪽에 있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는 얘가 요거랑의 관계 때문에 지금 좀 해석하기 힘들어진 것 뿐인데 봐봐. 이렇게 한번 해석해주면 좋을 거.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을 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덮여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랑 딱 똑같아지는 순간, 마이너스 2랑 똑같아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여전히 여기는 얘가 제일 큰 건 가능하지. 근데 걔보다 더 작아져서 얘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언젠간 만나면서 무조건 얘가 더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 현재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그래프에서 이게 얘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K값의 마지노선은 마이너스 2였을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더 컸어야 됩니다. 얘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 완전히 이렇게 덮어. 그래서 얘랑 똑같아. 얘랑 이게 뭐지? 이 폭 자체가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더 위에 있으면 얘가 더 큰 거 포함할 수 있잖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그냥 여기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가 더 작아지면은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서 언젠간 만나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관계를 보면서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여기는 얘에 대한 관계. 이거 좀 어렵지? 해석자지. 됐어? 그러니까 k 값은 지금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뭐랑 똑같을까?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 있는 모든 상태에서 여기는 이 방정식에 근이 없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부터.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 그지? 이게 마치 무슨 얘기랑 비슷하냐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봐봐. 여기는 뭐야? x축이 이렇게 있었어. x축이 있었어. 근데 이차 함수가 여기는 얘보다 크고 싶었대. 얘보다 크고 싶었대. 더 위에 있고 싶었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예요라는 조건과 판별식이 음수예요라는 조건 이 두 가지를 썼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음수라면 얘는 이렇게 내려갈 테니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테니까 항상 얘보다 클 수 없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여기서 던져주고 있어요. 맞아? 얘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얘 판별식이 음수분요라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군요? 음수분요라는 요 조건이랑 요 두 개 연립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오케이. 근데 잘 봐봐. k가 마이너스 2였다면 애시당초 판별식이 불가능하지. 맞아? 왜? 2차 함수가 아니야.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겠다. k가 마이너스보다 크다. 그때 판별식은 음수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 혹시 모르니까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렵죠? 해석 자체가. 보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 2일 때 가능한지 안 하는지 먼저 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어봐요. 마이너스 2k 제곱에다가 뭐가 돼?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는 얘랑 그 다음에 얘가 y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됐어? 4x 이렇게 됐어. 그지? 맞아? 그럼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지금 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4만큼 그냥 끌어올린 것 뿐이란 말이야. 그치?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의 그래프는 그거보다 4만큼 더 높게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2인 경우에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쪽에서 판별식 써볼게요.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됩니다? k 더하기 2의 x의 제곱에다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2배. 이거 묶을게요. 2 플러스 k x 이렇게 되거든. 플러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얘 판별식 쓸 거야. 4분의 제곱식 한번 써보자. 얘는 2 더하기 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 뭐가 돼? k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음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됐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봐봐. 이 상태에서 이거 인수분해 전개할 필요 없어. 바로 인수분해 대자로 공통인수 있으니까. 그죠? 공통인수 k 더하기 2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뭐가 돼? k 더하기 2 빼기 4니까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써도 틀리는 거고, 그치? 요게 이제 마이너스 2인 경우 됐으니까 이거 등호 하나 딱 붙여주면서 얘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함정 문제. 어려워. 됐나요? 다시 이거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봐요. 시간 잠깐 줄게. 해석 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보자. 다시 문제요. 다시. 자, 2차 함수인데 지금 뭐야? 최고 차이 개수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문제.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지금 뭘로 줬어? 2차 함수를 줬어. 2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관계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는 얘 2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 위로 볼록인 형태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는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여기는 얘가 물론 위로 볼록으로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충분히 얘가 얘보다 위에 있는 것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된다고? 이런 식으로 넉대되면 여기는 얘도 된다. 심지어 여기는 얘랑 뭐랑 똑같은 최고 차이에서 똑같은 형태인데 그냥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 이것도 맞는 형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니? 현재 상황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K라고 하는 건 일단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요. 다른 걸 다 떠나서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보다 더 폭이 좁은 형태의 이차 함수가 발생하니까 여기는 이 조건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같아도 됩니다. 같은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안 만나야지 위에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왜 같은 마이너스랑 같은 게 돼요? 마이너스 2가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폭이 똑같은 게 지금 이렇게 위에 그대로 올라가져 있으면 가능하잖아. 그치? 그냥 평행이동 상태에서 생각한다면 가능하지. 만약에 있잖아 그냥 판별식 조건만 써버리잖아. 그럼 이렇게 폭이 작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안 만나. 근데 문제 조건 만족하니 안 하니? 안 하죠. 얘는 다 아래에 있는 거지. 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고. 다시 한번 잘 봐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내가 판별식 조건을 써서 음수입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죠? 2차 함수의 판별식이 만약에 음수였어요. 2차 방정식 판별식이 음수였어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둘 중에 하나로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려졌을 때 상황은 어때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상황은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지. 다 위에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렸을 때 상황은 뭐야? 얘가 얘보다 다 위에 있는 거. 반대로 말하면 얘가 얘보다 다 아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인 상황은 쉽게 말하면 뭐 아니면 도예요. 전부 다 위에 있거나 전부 다 아래에 있어. 맞아요? 상황 해석할 수 있겠니? 어차피 여기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판별식 가지고. 판별식이 뭐였어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었어요. 교점. 그지? 교점의 개수였단 말이야. 교점의 개수가 없어요라는 뜻이잖아. 그지? 최고차의 개수의 양수였으면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요라고 해석할 수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였으면은 x축보다 전부 다 아래에 있어요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똑같은 조건을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다라고 하는 이 조건 하나를 쓰긴 했지만, 얘가 이런 조건도 만족하고 이런 조건도 만족할 수 있어.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그런 식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 중에서 여기는 얘가 더 위에 있고 싶어요. 봐봐. 기준을 세워봐. 이게 지금 x축 역할을 하는 어떤 그래프라고 한번 해석해봐. 이게 x축 역할을 하는 그래프. 여기는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났어요. 오케이? 얘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거잖아. 그치? 위에 있고 싶어. 그러니까 얘보다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거 세 개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판별식이 음수입니다 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위에 두 개는 가능하지만 이 밑에 한 개는 불가능하죠.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너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기는 얘의 개수가 여기는 얘의 개수보다는 일단 더 커야 돼요. 그치? 더 커야 돼. 근데 모두 가능해? 같아도 가능해요. 맞아? 같아도 가능합니다. 같아도 가능해져. 봐봐. 여기서도 우리가 봐봐.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하는 거고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고 하는 거잖아. 최고차의 개수가 0인 건 뭐야? 0이었을 때도 가능하죠. 맞아요? 상수항으로 존재한다면 저희는 제일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항상 0보다 큰 게 가능해져. 됐어요? 지금 이렇게 천천히 다시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얘들아 너희가 해야 되거든. 너희가 내가 이거 백날 해줘봐야 소용없어. 너희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보고 너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천천히 한번 바라볼게요. 다시 봐봐. 이 문제를 처음에 봤어요. 여기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얘가 더 위쪽에 항상 더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상황을 너희가 첫 번째로 발견을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너희 드는 생각은 얘는 최고차이에서 준 거니까 대충 그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최고차이에서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그림을 막 그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죠? 막 그릴 수 없어. 근데 얘의 그래프가 얘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런 거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는 건 안 됩니다. 그죠?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네요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야. 첫 번째로. 그래서 그리고 근데 K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니 안 되니 한번 생각해봐. K가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 두 개 이차 함수의 폭이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잖아.
폭이 완전히 똑같았을 때 여기는 얘가 얘보다 항상 더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오케이? 계속 말하고 있잖아. 어떤 거라고? 얘랑 폭이 똑같은데 그냥 평행이동 y축을 평행해서 그냥 위로 올라간 것 뿐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여도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현재 여기서 준 조건 자체가 뭐냐면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 사실. 그러면 얘가 모두 다 얘보다 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이제 할 일은 뭐겠어? 얘랑 안 만나게 해주는 일이야. 얘랑 안 만나게 해주는 일이야. 오케이? 얘랑 안 만나야지 얘가 얘보다 항상 더 위에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게 해주는 역할로서 난 뭘 쓰는 거야? 판별식이 음수입니다를 쓰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여기 등호가 성립한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여기 얘가 마이너스 2라면 이거 연립해봐야 2차 방정식 안 되거든. 그때 판별식 자체를 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면 k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또는 요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요 경우에 대한 k값 범위 구하고요. 여기는 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이렇게 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알겠니? 좋아요. 넘어갑니다. (14번은) 진짜 별로 재미없는 문제다. 14번 정말 재미없어요. 봐봐. 일단 얘들아, 너희가 문제를 해석할 때 있잖아. 문제를 해석할 때 드는 생각을 한번 말해봐. 실수 xy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얘를 만족시킨다. 실수 xy가 여기 있는 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수 xy가 얘를 만족시킨다. 그때 갑자기 x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문제가 주어져 있어. 그럼 일단 너희가 문제를 읽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 다시 봐. 여기 있는 얘를 봐봐요. 등식이죠. 맞아요? 등식입니다. 등식. 됐어? 등식. 등식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얘가 항상 0은 아니거든. 그죠? 얘가 항상 0은 아니거든. 맞아? 항등식은 아니란 소리잖아. 그럼 얘는 뭐란 소리야? 방정식이란 소리지. 이해돼요? 그냥 읽고 있어. 문제를 읽고 있어. 그냥 내 생각을 그냥 하나씩 풀어서 써주고 있냐. 말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방정식은 아니죠. 뭔 소리야? 항등식은 아니죠. 그냥 방정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 문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그치? 문자가 2개 있어. 문자 2개를 내가 한꺼번에 어떻게 뭔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일을 한 번에 2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얘는 내가 방정식으로 바라볼 거야. 그러면 얘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보거나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바라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러고 나서 봐봐. 내가 얘를 봐봐.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봤다면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 상황입니다.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봤다면 여기 있는 얘는 실근을 갖는 방정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냥 여기 있는 요 현재 상황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 이렇게 읽는 거 자체가. 그냥 봐봐. 천천히 다시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 실수 xy 줬어요. 뭐 줬나 봐. 이건 뭐 크게 의미 없어 보여 넘어가서 이 예식을 봤어. x랑 y가 둘 다 있어요. x랑 y가 둘 다 있어. 그리고 등식이었어. 이 등식을 바라보면 첫 번째는 얘가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먼저 판단하는 거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당연히 방정식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방정식인데도 문자가 몇 개 있어? 지금 현재 2개 있단 말이야. 그럼 2개 내가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서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보거나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볼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본다면 그 x 값이 실수로 존재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실근 갖는 거거든. 반대로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봐도 실수 y값 존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실근 갖는 거거든. 맞아? 그럼 그 상태에서 그럼 여기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내가 식을 쓰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판별식 배울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봐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에 판별식을 씁니다.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맞죠? 이 판별식의 결론을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여기 봐봐. 여기는 얘는 뭐에 대한 x에 대한 뭐예요? 방정식입니다. 그 방정식에 뭘 썼어요? 그 방정식에 판별식을 썼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에서 너희가 그냥 순수하게 보이는 문자는 뭐뭐뭐 있니? A랑 B랑 C랑 X 이렇게 4개 있지. 순수하게 보이는 문자 4개 있지. 그랬을 때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해서 걔에 대한 판별식을 써버리잖아? 그럼 뭐만 쏙 빠져? X만 쏙 빠져. 맞아? 여기서는 뭐가 있어 문자? A랑 B랑 C가 있다고. 뭐만 쏙 빠졌어? X만 그냥 쏙 빠졌어. 맞아요? 됐니? 잘 봐봐 얘들아.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차피 내가 실수 XY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방정식을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보든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보든 둘 다 판별식은 전부 다 하나 같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요? X의 최대값이 궁금했어요. X의 값이 궁금했다고.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이 식을 쓸 건데 여기는 이 식이 뭐였으면 좋겠어? X에 대한 식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는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전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근데 Y에 대한 내림차순 전개. Y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입니다. 여기는 이게 뭘 써주세요? 판별식 써주세요. 여기서 4분의 D공식 써도 괜찮겠네요.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대요. 여기는 이 부등식이 뭐가 돼버렸어요? x에 대한 부등식이 돼버렸어요. 그죠?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 살. 내가 원하는 값이 그냥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어. 갑자기 여기는 얘에서 판별식을 쓰고 그다음 판별식을 쓴 걸 가지고 x의 값이 궁금하니까 왠지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야 될 것 같지만 그 결국 반대로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고 그다음 그거 가지고 지금 얘 최대값을 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확한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돼. 그냥 문제를 해석하는 거야. 보면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오케이? xy 실수 xy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 됐나요? 좋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에 y의 최대나 최소가 궁금했으면 당연히 x에 대한 내림차순을 했을 거야,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어. 이거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활용적 파트인데, 볼게요. 활용은 이제 식 세우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다 세워주긴 할 건데, 봐봐.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억하지 말고 그냥 세워봐봐. 너희가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봐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각각 40이랑 25인 직사각형이 있었대요. 원래 이렇게 있었대. 이렇게 있었대. 근데 가로의 길이를 x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x만큼 얘를 줄였구나. 얘를 줄이고 얘를 x만큼 늘려가지고 넓이가 7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x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그냥 넓이를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40 마이너스 x에다가 얘는 25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가 750 이상입니다. 이렇게 식 쓰면 끝나는 거야. 그냥 저 부등식 풀면 끝나요. 뭐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냥 읽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만 해서 식 하나 써주면은 뭐 그냥 그게 어렵지 않아. 다음 이런 건 어때요? 지면에 봐봐. 지면에서 차올린 축구공의 T초의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y라고 했어요. 도달한대.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었대. 근데 축구공의 높이가 4m 이상인 시간이 몇 초 동안인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맞아? 뭘 비교하고 있어 문제에서? 높이와 4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 높이는 뭐라고 했는데? y라고 했는데 y는 뭐라고 했어? 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2t가 4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 t가 뭐였어? 시간이었지? 그 시간의 최대값을 몇 초 동안인지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선생님 이런 식을 보면서 여기는 이 식 자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일단 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요.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그려줘. T축 하나 그려놓을게요. T축. 그다음에 Y축 하나 그려놓을게요. Y축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잡았어요. Y축. 이유가 뭘까요? 0,0 지날 테니까. 맞아? Y절편이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얘는 0이었을 거고 여기는 얘는 뭐였을 거야? 5분의 12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얘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그럼 실제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 갑자기 물리시간.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서 이런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면에서 차올린 축구공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얘는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내려오는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걔를 시간에 따라서 보여주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이지. 실제 운동은 뭐였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시간이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갑니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지 실제 운동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니?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얘가 4초, 높이가 4보다 커지는 이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몇 초 동안 지속이 되나요? 라는 문제거든. 맞죠? 그럼 나는 그냥 뭐 해석하면 되겠어? 여기는 이거랑 여기는 이 값 구해가지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차이 구해주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봐봐. 분명히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난 2차 함수를 해석했어. 그리고 난 뭘로 풀 거냐면 2차 방정식으로 풀 겁니다. t죠. t 플러스 12t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이거 마이너스로 바꾸고 이거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씁시다.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요거랑 요거의 차이잖아. 굳이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어요. 인수분해가 쉽게 되긴 하네, 그죠? 쉽게 되긴 하지만 그걸 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뭐 할 수 있어? 두분의 차 공식 쓰니까. 맞아? 절대값 A분의 루트 뭐 해줄게요? 한 표씩 써. 144 마이너스 이게 복잡하나? 그지? 어차피 이거 인수분해되면 뭐랑 뭐 돼요? 이거 5랑 1이랑 2랑 2랑 그지? 마이너스. 근데 여기는 얘가 5분의 2였을 거고 여기는 얘가 2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8입니다. 이렇게 해도 5분의 8 나오죠? 그죠? 5분의 루트 64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은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문제 상황을 해석한다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식이 뭐 이건가 뭐 이거겠지 뭐 이렇게 막연한 생각으로 자꾸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는 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문제 좀 패턴만 조금 바뀌어버리면 묻는 그게 달라져 버리면 문제를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전체적인 해석을 스스로 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놔야 됩니다. 특히 너희 새로운 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단순한 대놓고 이렇게 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이거 풀면 해결되게끔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그렇지?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2개 빼주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하거나 어쨌든 이 상황을 보고 현재 얘가 이런 상황이야 라는 걸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고득점이 나옵니다. 너희 문제 특성상.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 맞았다고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뭐 대충 모르는 거 같긴 하지만 그냥 아는 거야. 그리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지?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래서 소중하게 좀 여겨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게 연립부등식 얘기인데 연립부등식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어차피 똑같아. 그치? 연립부등식 얘기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과 완전히 동일을 합니다. 크게 단순히 계산형이기 때문에 여기 유형 18번까지 한번 띄우고요. 전에 있었던 거 분리해서 푸는 거예요? 그치. 이게 절대 그냥 얘 해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얘 해 구할 수 있잖아. 2개 연립할 수 있잖아. 그냥 그게 답인 거야. 오케이? 끝.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퍼즐 맞추기 했던 거 우리 1차 부등식에서 했던 얘기 똑같이 또 나와요. 퍼즐 맞추기 하는 얘랑 연립한 결과가 여기 있는 얘랑 똑같대요. 얘 해랑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여기 얘 해 구할 수 있어요. 얘 해는 내가 여전히 지금 못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왜? 2에서 A 사이인지 A에서 2 사이인지도 몰라.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얘 해랑 여기는 얘 해랑 비교해가면서 얘랑 겹친 부분이 얘가 되게끔 A의 값을 내가 조절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이거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만, 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요? 이거 x-3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해는 마이너스 1에서 뭐였어요? 3, 4였어요.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뭐야? x-2에다가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0과 작다 이렇게 됐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됩니다? 2,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결론이 얘야. 얘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제 어디에서 어디 사이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A 값이 이보다 큰지도 모르고 작은지도 모르고 2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지? 현재 이 상황에서 그냥 한번 그려봐. 결론부터 그려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되고 싶었어? 2까지 되고 싶어. 근데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였어? 3까지였거든.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기준이 이 하나의 기준을 잡고 있고 나머지 하나가 A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지 겹치는 부분이 1에서 2 사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될까? 당연히 A는 이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그래야 겹친 부분이 마이너스 1에서 2가 되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항상 선생님이 주의해야 돼요. 여기는 얘가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꼭 판단해 주세요라고 했었잖아. 맞아요? 등호가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는 뭐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진 상황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보고 성립하면 등호 붙여주면 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등호 빼버리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지? 해석되죠? 맞죠? 이 얘기 되게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을 생각해봐. 얘가 A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지금. 얘랑 겹치는 얘랑 분홍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치는 부분이 여기는 얘가 되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돼.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얘가 답일 겁니다. 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 됐습니다. 봐봐.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기는 얘 등호, 여기는 얘 등호, 여기는 얘 등호, 얘 등호의 존재 유무에는 사실상 걔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통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알았지? 여기 등호 없잖아요. 여기 등호 없잖아요. 여기 등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연립부등식 얘기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를 쭉쭉쭉쭉 그냥 넘어갈 예정입니다. 마찬가지 정수의 개수가 3개다 이런 얘기도 그냥 부등식 파트에서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쭉쭉쭉 그냥 넘어갑니다. 활용 파트, 다시 활용 파트로 넘어왔어요. 활용 파트. 그냥 뭐 식 세우는 거예요. 봐봐. 다시 식 한번 세워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8이래요. 세로의 길이가 5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의 둘레의 폭이 x, 둘레의 폭이 x. 다시 둘레의 잘라야지. 둘레의 폭이 x인 폭이 x인 길을 만들려고. 이렇게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치? 길의 넓이가 여기는 얘랑 얘 사이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치?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길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봐봐. 여기 얘가 지금 이렇게가 얼마였어요? 지금 현재 40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의 넓이에서 여기는 얘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얘의 넓이는 뭐겠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5였는데 이게 x야, 이게 x야. 그럼 여기는 얘는 뭐겠어? 5 더하기 2x겠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8에다가 xx 더한 거니까 얘는 8 더하기 2x겠죠. 그래서 여기 얘 뺀 결과가 뭐랑 뭐 사이야? 90에서 몇 사이입니다? 144입니다. 라고 하는 요식 세워지면은 그 연립방정식 이거랑 이거 나눠서 연립방정식 풀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해석은. 식 세우는 거 어렵지 않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런 거 넘어가요. 좀 어려운 해석 말고. 해요. 왠지 모르게 삼각형이 되게 약한 거 같아요. 삼각형을 봤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삼각형에 대한 변의 길이들을 줬어. 그럼 제일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긴 게 나머지 더한 것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지. 더 일반화시키면 삼각형의 3변 중에 한 변은 나머지 2변의 합과 차 사이입니다. 오케이? 다시 그게 성립 조건이야. 기본적인 성립 조건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하나 딱 골랐어. 하나를 골랐어. 그 결과가 2개의 합과 2개의 차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 조건이 일단 기본적인 조건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2개 더했을 때 걔보다 크다고 하면은 그 식으로 가면 틀려요? 아니야. 이런 경우는 맞아요. 왜냐면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길지 무조건. 네.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해도 얘가 무조건 길지. 근데 여기서 얘랑 얘를 비교하면 누가 더 긴지 아직 모르지. 네. 하지만 얘가 제일 길다는 사실 정도는 내가 알고 있지.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개의 합이 얘보다는 커야 돼라는 식을 하나 써주면 돼요. 얘. 제일 긴 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 제일 긴 게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문제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2x 더하기 2였다, x 더하기 2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더 긴지 얘가 더 긴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맞아? 없어요. 달라. x 값이 다 달라질 거야. 그지? 그럼 제일 긴 변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좀 분류를 해줘야겠지. 얘가 제일 긴 변이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얘가 가장 긴 변이다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보고 그래서 다 만족하는 그 x 값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분류. 상황이 애매할 때 뭐가 더 긴지 모를 때는 항상 우리 뭐예요? 분류합니다. 그죠? 그냥 분류. 이게 습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똑같아. 그럼 현재 이 상황에서는 여기는 얘가 지금 제일 긴 변, 2x 더하기 1, 얘가 제일 긴 변이고 2x-1 더하기 x, 여기 얘가 더 길어야 됩니다라는 요식을 하나 마련해주면 괜찮겠네요. 되나요? 당연히 여기는 얘 두 개 뺀 거는 얘보다는 당연히 뭐 할 거야? 더 작을 거야.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됐습니다. 왜? 얘가 제일 긴 변이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건 안 써도 되고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 사라져 버리고요. X는 일단 2보다 큽니다. 라는 사실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X는 2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둔각이 됐는데 이제서야 이제 여기는 얘에다 눈을 좀 맞춰주는 거야. 여기는 얘를 바라보는 거야. 둔각이 됐는데 그럼 어차피 우리가 그 둔각 삼각형이 맞니? 직각 삼각형이 맞니? 아니면 얘가 삼각형이 맞니? 아니 질문 잘못했어. 얘가 삼각형이 적니? 직각 삼각형이 적니? 둔각 삼각형이 적니? 더 적게 있니? 더 특별하니? 직각 삼각형이 제일 특별하죠? 맞아요? 말을 잘못했네. 다시 적다, 많다 적다를 얘기한 거야. 오케이? 얘가 삼각형이 많을까? 아니면 적을까? 더 적을까? 아니면은 둔각 삼각형이 더 적을까? 아니면 직각 삼각형이 적을까? 직각이 제일 적겠지. 얘가 제일 적겠어. 어? 선생님이 질문 잘못했다. 직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직각을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요렇게 예각이잖아, 그렇지? 요렇게도 예각이지. 요렇게도 예각이야. 그럼 직각은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렇지? 둔각은 요렇게 되면 둔각이지, 맞죠? 요렇게 되면 둔각이지. 둔각이나 예각은 개 많아요. 직각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렇지? 기준은 항상 수학에서 기준은 항상 제일 특별한 애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케이? 둔각, 예각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게 뭐예요? 직각입니다. 오케이? 둔각, 예각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직각. 수학의 모든 흐름이 다 그거야. 봐봐, 예를 들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우리 배우긴 배웠잖아, 그렇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뭘로 정의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 수직으로 만나. 그렇지, 수직으로 만나는. 왜 수직으로 만나는 걸 내가 딱 유의미하게 여기는 얘를 왜 거리라고 정의했을까? 특별하니. 그 특별하지. 얘가 제일 짧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제일 짧지 않은 애들로 구분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제일 짧지 않은 애들이고 여기는 얘만 제일 짧은 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한 애만 정의를. 어쨌든 갑자기 얘기가 나네. 어쨌든 둔각삼각형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기준을 뭘로 잡으라고요? 직각으로 잡아. 제일 긴 변은 뭐야? 제일 긴 변은 지금 뭐야? 2x 더하기 1일 거야, 그렇지? 맞아요? 여기 얘가 뭐야? 뭐 x라고 하자. 여기 2x-1이라고. 직각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리고 나서 봐봐. 얘가 둔각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이쪽을 좀 더 가면 되겠지. 맞아? 얘가 이쪽을 좀 더 가면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처음에 직각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2x의 제곱, 다시 2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랑 뭐랑 같아요? x의 제곱 더하기 2x-1 전체 제곱이랑 같아요. 이게 직각일 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얘가 조금만 더 이쪽으로 딱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렇죠? 둔각이 되면 여기는 이 길이가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군요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빗변이 더 길어집니다. 물론 빗변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제일 긴 변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랑 이제 여기는 이 식이랑 연립해서 원하는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사실은 뭘 놓쳤냐면은 여기 얘가 양수다, 얘가 양수다, 얘가 양수다 이쪽은 x는 2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이쪽은 당연히 기본을 깔고 가야 된다. 이제 선생님이 요거 하면서 x가 2보다 크니까 당연히 다 성립하는구나라고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말로 안 뱉은 것 같아서 꼭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런 것들은 놓치면 안 돼요. 됐습니다. 이제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21번 보세요. 근데 단순한 2차 부등식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제 복합 유형이에요. 복합 유형. 오케이? 단순한 2차 부등식만 해석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봐봐, 그냥 얘가 허근을 갖도록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뭐 쓰면 돼요? 얘 판별식이 뭐구나, 음수구나 써주면 돼요, 그죠? 이 부등식이 하필이면 2차 부등식이었던 거야. 그럼 그거 풀면 답이야. 끝. 별거 없지. 그래서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연이. 이거 알겠죠? 네. 이 결과가 4분의 D공식을 쓰면 되겠지? 이게 뭐 A-를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라는 말이지. 여기는 이 식이 무슨 식이 되어버렸어? 2차 부등식이 되어버렸어. 그치? 그러니까 2차 부등식 풀어서 정수인 것들 다 더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넘어가세요. 이런 건 괜찮아.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띄워놨어요. 이 문제를 띄워놓은 이유가 뭘까? 뭘 조심해라를 말하. 다시 뭐라고? K가 0이야. 그지? 왜? 2차라고 줬잖아. 그지? K가 0이면 안 돼요. 이런 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판단. 그렇죠? 얘들아, 방정식 볼 때 있잖아. 몇 차 방정식인지 먼저 살펴보잖아. 그지? 근데 최고 차이에서 여기는 얘가 숫자로 주어져 있어. 얘가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얘가 그냥 무조건 2차식이야.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그럼 판별식 써도 되고 뭐 근계수근계 써도 되고 다 된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 얘가 이렇게 문자로 주어져 있으면 여기 얘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얘가 0이 돼버리면 어때? 얘는 1차 방정식이야. 아니네? 상수항이 되는지? 맞아요? 됐어요? 0이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걸 답을 다 구해봤는데 그 안에 막 0이 들어가 있어. 그럼 그 0은 빨리 빼줘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는데 결과가 마이너스 1에서 3, 4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만약에. 얘를 풀어봤더니 이걸 그냥 판별식 뭐라고 쓰면 돼요? 0보다 하나 갖다 쓰면 되지? 맞죠? 그럼 등호가 들어가야겠네. 그지? 0보다 하나 갖다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보자. 이렇게 들어갔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이게 답이 이건 아니야. 그냥 내 맘대로 한 거야.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답이 이거야 라고 해서 딱 썼어. 그럼 당연히 틀리는 거죠. 뭐 때문에? 0을 안 가요. 그거 어떻게 써줘야 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또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써줘야 돼. 됐나요? 뭐 한 거야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번엔 윤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얘가 0 하나를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여기는 요 범위에서 뭘 빼주세요? 0 하나 빼주세요. 그러니까 요 범위랑 요 범위 이렇게 나눠서 써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이걸 풀어봤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1과 작거나 같다 또는 x, 뭐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 범위 안에 0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게 그냥 답이야. 갑자기 뭐 0은 아니야 이런 거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요 안에 지금 0 없잖아.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0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번부터는 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보자. 자, 지금도 잘 들어라. 진짜 중요해.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리고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할 이야기는 첫 번째 실근의 부호입니다. 요 이야기가 끝나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렇지. 근의 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얘네들은 시리즈물이야. 오케이? 그래서 1편을 잘 모르면 2편을 잘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실근의 부호 얘기부터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물론 너희들 다 첫 번째 수업 들으면서 개념 노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근데 머릿속에는 다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이분이 얘는 일단은 그러니까 얘나 너희들이 이 문제에 약한 대부분 너희들만 딱 타겟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문제에 약한 이유가 있어. 명확하게 있어. 문제를 보고 얘가 실근의 부호 문제인지 근의 분리 문제인지를 판단을 못해요. 오케이?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문제의 뉘앙스를 보고서 걔에 대한 그 해석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문제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뭐 2차 방정식이 어떻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쭉 중간에 근이 모두 뭐 양수입니다. 양수일 때 어떤 조건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형태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얘들아 봐. 두 근에 대한 정보를 내한테 뭘로 주고 있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 오케이? 여기 개념의 제목이 뭐예요? 실근의 부호입니다. 부호가 뭐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케이? 다시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한 그런 상황일 때 활용하라고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얘기할 때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무슨 얘기했었냐면 이런 얘기했었어. 봐봐. A가 양수입니다. B가 양수입니다랑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봐봐. A 더하기 이렇게 해볼게. A 더하기 B가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A, B가 양수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니? 이거랑 이거 다시 A도 양수, B도 양수면 더한 거 당연히 양수, 곱한 거 당연히 양수겠지. 그럼 반대로 A 더하기 B가 양수고 A 곱하기 B가 양수면은 둘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있다 손. 나 우리 다 없다? 없다 손. 있다. 다시 있다 손. 있다? 왜? 더한 거랑 곱한 거 양수라고 무조건 다 양수일까? 둘 다? 맞아요. 맞긴 맞는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지. 왜 그래? 여기서 먼저 보면 얘를 먼저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선생님? 두 개의 부호가 같다. 근데 더한 게 양수다.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인 거지. 됐어요? 됐니? 그런 거 봐봐. 양수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요? 양수가 되잖아. 음수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음수가 되지. 두 개 더할 때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부호가 같다. 그럼 둘 다 양수가 둘 다 음수잖아. 근데 더했더니 양수래. 그럼 둘 다 양수인 거지. 두 개가 한꺼번에 그때 적어야 되는 거. 그렇지. 이 두 개의 조건이 완벽하게 필요해. 얘네들이 이런 조건을 만들려면 이런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됐습니다. 그럼 이거랑 완전 똑같은 조건은 뭘까요? 그렇지. 또 A, B 양수 이런 거 됐죠? 그 다음에 A가 양수, B가 음수, 그다음에 A가 음수, B가 양수. 요걸 합쳐서. 그렇지. 얘는 A, B가 뭐면 돼? 음수는. 그치? 근데 봐봐. 문제 뉘앙스에서 얘들아. 뉘앙스에서 실근의 부, 두 실근. 봐봐. 그냥 2차 방정식의 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오케이? 두 근이 모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 세 번째 두 근의 부호 달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문제 조건에서 이런 걸 읽어내는 거야.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아니 두 근의 부호가 달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을 읽어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을 써주면 좋을까? 봐봐.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요. 그치? 근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치?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어렵진 않지만 좀 귀찮은 일이거든. 맞아요? 근데 차라리 뭘 구하는 게 편해?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게 편해요. 맞아? 차라리 뭘 구하는 게 편해?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편해.
됐나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조건을 내가 어떻게 쓰면 되겠어? 두 개 모두 양수래, 두 개 모두 양수래 이렇게 쓰면 되지. 그지? 근데 봐봐, 두 근이 모두 양수. 얘들아, 양수니 음수니는 결국 다 어디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실수의 범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지? 허수일 리가 없어. 그치? 허수는 양수, 음수 개념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뭘 따라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무조건 붙여줘요. 여기에는 없지만 요거 하나 무조건 붙여줘요. 됐나요? 이걸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잘 봐봐. 허수 두 개를 더해서 양수를 만들 수 있고 두 개를 곱해서 양수를 만들 수 있지. 대표적인 관계가 켤레예요. 그치? 켤레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하면 실수로 바뀌고 걔네들 다 양수가 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조건만 썼을 때는 요 알파랑 베타가 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두 개 합을 바라보는 거고 곱을 바라보는 거니까 알파랑 베타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적은 없잖아. 그렇지? 걔네들이 다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이야기.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겠지 뭐.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겠어? 양수겠지. 그 다음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었다면 뭘 하면 돼? 그냥 등호 없애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근의 부호가 달라요. 어떻게? 알파 베타가 음수. 여기서 판별식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요? 좋아요. 판별식 쓸 필요 없던 이유는 뭐였어? 곱이 음수면 A분의 C가 음수야. 맞아? 다시. 곱이 음수라는 거는 A분의 C가 음수라는 소리고 그럼 AC가 음수라는 소리야. 왜냐면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얘랑 얘랑 부호가 다르다는 소리잖아. 두 개 부호가 다르면 이거 두 개 부호가 달라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음수라는 소리야. 근데 판별식은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얘가 무조건 음수야. 그럼 얘가 무조건 양수야. 그럼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판별식은 절대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써봐도 돼. 써봐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 개념이 뭐였어요? 실근의 부호 개념이었어요. 됐나요?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할게. 여기서 이렇게 추가하자. 3번에서 3-1번 두 근의 부호는 달라. 근데 절대값에 양근이랑 음근의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어. 이 조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알파 베타는 일단 음수야.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 달라. 그 다음에 양근이랑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0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양근, 이게 음근이잖아. 그치? 얘랑 크기를 얘 길이랑 이 길이 중에서 양근이 더 크다는 얘기야. 맞아요? 크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 두 근의 합이 뭐겠어? 양수일 거야. 두 개 더하면 이쪽쯤에 치우쳐지겠지. 맞아요? 두 개 더하면 양수가 됩니다. 라는 조건, 이 조건 추가. 됐습니다. 여기는 얘가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같았어. 그럼 얘가 같다 이렇게 되면 돼.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호랑 여기는 이 부호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크다 작다.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야? 실근의 부호 이야기야. 오케이? 요거 관련된 문제 조금 풀어보고 근의 분리 쪽으로.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이 조건을 확인. 근이 음수구나. 근이 모두 음수구나. 실근의 부호가 다 음수구나. 그지? 그거를 판단해야 돼.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실근의 부호의 개념이다. 이게 판단이 돼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액션을 취하는 거야. 뭐 하면 되겠어? 두 근이 모두 음수야. 그럼 두 개 더한 결과가 음수일 거고요. 두 개 곱한 결과는 양수일 거고요. 여기 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이 세 개 조건을 다 만족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2의 m-1 얘가 음수입니다. 두 근의 곱은 뭐야? m 더하기 5가 양수입니다. 판별식 얘는 m-1의 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원하는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발견하면 이런 식 땅땅땅 써놓고서 이제 그거 연립해서 다 구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죠? 쉽죠? 넘어가. 이런 거예요. 자, 2차 방정식 저기는 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래. 근데 걔네들의 절대값이 서로 같대요. 무슨 말이야? 더하면 빵이겠다. 맞아? 곱하면 얼마고요? 곱하면 음수고요. 더하면 얼마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요죠? 그럼 여기 얘 봐봐. 여기는 얘에서 이거 이제 날려버리고 m값은 뭐야? 마이너스 3에서 3, 4이잖아요. 근데 여기 얘를 풀어보면 이것이 다 날려버리면 되니까 여기 풀어보면 뭐가 돼요? 2 또는 마이너스 3, 2. 그치? 다음 뭐구나? 2. 요 범위 안에 있는 근처야 된다. 됐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거 불러봐봐. 조건만 불러봐. 이런 식으로 조건만 불러봐. 내가 원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고요? 뭐 알파 베타는 뭐고요? 뭐 판별식 필요하니 안 하니 이거. 알파 베타는 음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고요. 맞아? 왜?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것보다 크댔어. 더 이게 왜 그 0과 작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야. 여기 0 기준으로 이제. 더하면 음수가 될 거야. 됐습니다. 그다음 두 개가 음수였으니까 판별식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씩 두 개 세워서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 구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근의 불변, 실근의 부호 얘기.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오늘의 끝판왕입니다. 요건 끝이니? 네. 그지? 아니, 오늘 강사방정식의 근데 팔죠. 어? 이거 좀 하이리 뭔지 알아요? 뭐라고? 그거 해야 돼. 일단 봐봐. 오늘 끝판왕 보았어요. 자, 2차 방정식에 뭐가 궁금합니다. 근의 분리.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봐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라는 이런 조건을 발견했어. 그럼 나는 이 문장만 딱 보고서 이렇게 된 이 문장만 보고서 이거 근의 분리 문제네 라고 해석이 돼야 돼. 그게 첫 번째. 다시 일단 읽어보려고 하는 거야. 읽어보려고 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도록 한다. 마이너스 3보다 크도록 한다. 이 근의 분리 문제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뉘앙스 지금 보고 있어. 어떤 뉘앙스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여기는 얘 두 근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얘 근들이 주어져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 근의 분리 문제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문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경계값이 이렇게 딱 있었어. 거기 있는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이 여기만 다 있어 혹은 여기만 다 있어 아니면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 있지. 어떤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경계보다 큰 쪽에 몇 개 있어 작은 쪽에 몇 개 있어 아니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야? 근의 분리 문제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사실상 근의 분리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경계가 뭐인 것뿐이야? 0인 것뿐이야. 오케이? 경계가 0인 것뿐이야. 0보다 다 이쪽에 있어 아니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근의 분리, 여기는 얘의 확장판이 근의 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근의 분리라는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너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봐봐. 근데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경계가 하나일 거라는 생각은 버려요. 경계가 2개 이상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오케이? 그냥 봐봐. 예를 들어서 근이 하나 1과 2, 3, 4 이렇게 있을 때 1과 2 사이에 근 하나 있게 해주세요. 3과 4 사이에 근 하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경계가 4개짜리의 근의 분리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값을 기준으로 어디 사이에 어디 값을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냐 이쪽에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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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뉘앙스 자체가 다 무슨 문제라고요?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다음 아마도 너희 시험에서 아마 나오면 근의 분리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근의 분리는 항상 어렵거든요. 항상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못하잖아? 그럼 미적분 가서 되게 힘들어. 미적분 가서 얘들아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봐봐 우리가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충분히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 토대로 예상할 수 있거든. 잠깐만 들어봐. 얘들아. 3차 함수는 사실 3차 방정식은 얘들아. 3차 방정식은 분명히 우리가 1차랑 2차로 인수분해해서 1차 따로 2차 따로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보지. 맞아? 그래서 1차 따로 2차 따로 4차 방정식은 어땠어? 2차 따로 2차 따로 해가지고 혹은 1차 1차 2차 이렇게 해서 결국 2차 방정식을 바라보지. 맞아? 근데 그 2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그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미적분에서 배우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3, 4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요. 오케이? 3, 4차 함수. 우리 지금 여태까지 그릴 수 있는 2차 최대 다항 함수가 2차 함수잖아요. 그치? 근데 나중에 3차 함수, 그다음 4차 함수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슨 얘기하겠어? 거기는 그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이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걔가 뭐야? 그냥 3차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그럼 그때 가서 3차 방정식을 바라보면서 거기 있는 걔 중에서 인수분해하면 1차랑 2차. 그럼 2차 방정식 또 본단 말이야. 여기서 잘 안 해놓고 하면 거기서 또 힘들어요. 왜? 이걸 배운 걸 다 전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거 다시 안 배워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 때문에 되게 힘들어지고. 알았죠?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정말 많이 중요해. 그대분리.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얘 문제를 보면 이건 그대분리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지? 봐봐. 여기 있는 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여기 있는 얘 사이에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여기 있는 얘 근은 딱 봐도 2랑 3이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2랑 3 사이에 이 근이 하나 딱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고요. 오케이? 다른 한 근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정해주진 않았지만 뻔하잖아.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맞아요? 한 근만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여기 경계랑 여기 경계를 기준으로 근들이 막 나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뭘로 해석하는 거야? 근의 분리로 해석하는 거야. 됐나요? 지금은 그냥 문제 보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 보고 있어요. 다시 봐봐. 여기는 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 경계가 0이랑 3이었어. 0이랑 3에 두 근이 모두 있었으면 좋겠구나. 당연히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자. 근의 분리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를 읽고 문제 속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는 걔를 해내야만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았죠? 활용은 되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문제 속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이 자체가 제일 어려울 거야. 그럼 얘 판단이 됐다. 그럼 두 번째로 뭐 하면 돼요?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면 액션. 첫 번째 해당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대충. 별 말이 없으면 그래프는 항상 대충 그립니다. 알았죠?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래프를 보며 세 가지 해석을 하고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경계에서의 함수값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렇지 판별식의 부호였어요. 다시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칭축의 위치였습니다. 해서 얘네들을 줄여서 뭐라고 했냐면 함판축이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봐봐. 선생님이 얘기하면 항상 함판축만 강조하니까 아이들이 뭐만 기억해요?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끝. 함수값 뭐? 판별식 뭐? 대칭축 뭐? 또 모르고 그냥 함수값.
이거 무조건 함수값이에요. 경계세 함수값이 뭐라고? 부호라고. 오케이? 경계세 함수값이 뭐라고? 부호. 그다음 판별식이 뭐라고? 부호라고. 부호. 그다음 마지막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의 위치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얘는 기준이 뭐야? 기준이 경계라고. 경계를 기준해서 얘 위치가 크냐 작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문제 보자. 문제 불러줘.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kx 2kx 플러스 2 마이너스 k는요. 플러스 2 마이너스 k 2 마이너스 k는요. 의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모두 1보다 작다. 실수 k 값의 범위. 실수 k 값이고 여기서 이게 뭐 서로 다른 이런 말 없어 그냥 두근이었어? 오케이.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됐어? 그럼 제일 첫 번째 유인이 이런 문제를 쓱 읽어보면 첫 번째로 드는 게 뭐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분리 문제구나. 되니? 다시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는 이 뉘앙스를 보자마자 이거 그냥 분리 문제구나. 상황 판단 1번이 벌써 끝난 거야. 이게 안 되면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봐봐. 이거는 유형 몇 번이야? 24번. 유형 23번. 유형 23번에 근의 분리 딱 써놓고 나서 유인이 이 문제가 세 문제가 네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태까지 뭘 안 해봤어? 판단을 안 해봤어. 이거 그냥 근의 분리 문제일 거야 라고 그냥 당연히 의식 속에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풀려요. 근데 나중에 그냥 일반 시험지에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걔가 근의 분리인지 아닌지조차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를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냥 보고 읽는 거야. 여기는 얘, 여기는 얘, 그냥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 1보다 작네. 1을 기준으로 해서 1을 경계로 해서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작대. 근의 분리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션을 취할 건데 액션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프 그리는 건데 봐봐. 그래프 어떻게 그리려고? 대충 그려. 그래프 어떻게 그려? 대충 그려. 됐어? 그래프 대충 그렸어. 오케이? 대충 그렸어. 근데 잘 봐봐. 여기 얘 두 근이 존재한다고 했고 모두 1보다 작다고 했어. 그럼 두 근이 존재하니까 x축과는 만날 거 아니야? 맞아? x축과는 만나겠지? 그리고 나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가 1이었을 거야. 됐나요? 딱 요렇게 하면 되는 거지. 딱 요렇게 하면 돼. 알았죠? 이렇게. 이만큼이 대충입니다. 알았죠? 문제의 상황을 그냥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대충은 여기까지였어. 됐나요? 그러고 나서 뭘 해석하라고요?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 경계는 얘잖아, 그지? 맞아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만들어. 함수값은 얘잖아. 얘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함축해서 함이 함수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함수값의 부호를 의미하는 거야. 알지?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함수값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그러니까 F1이 얼마였구나? 양수였구나라는 식을 하나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 뭐 하라고요? 판별식의 부호를 써주세요. 얘 몇 개의 근이래? 두 개의 근이래. 판별식 양수였을 거야. 근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서 없어서 중근 가도 될 것 같아. 뒷모 써줄게요. 됐습니다. 판별식의 부호 써줬어. 다음 마지막 대칭축. 대칭축 어딨니? 얘 대칭축. 이 그래프 보면서 해석하는 거야. 그랬지? 이 대칭축 여기 있잖아. 여기. 얘 축은 뭘 기준으로? 경계값을 기준으로 1보다 작네. 그럼 이렇게 세 개에 뭐가 생겨요? 부등식이 생기지. 그럼 아까 했듯이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부등식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문제 풀었잖아. 지금부터 저기 있는 쟤를 그냥 연립해서 문제 풀면 답이 될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F1은 뭐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됩니다.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요? 4-3K가 돼요. 여기 얘가 지금 0보다 크대요. 이 사실 하나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얘 판별식 뭐야? K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K네요.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 하나. 됐습니다? 그다음 축, 대칭 축의 방정식 뭐가 돼? K죠? K가 1보다 작은 요라는 식 하나.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연립해주면 내가 그렇게 원하던 답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뭐라고요? 근의 분리 문제. 됐나요? 해석 되니 얘들아? 됐어요? 다시 봐봐. 그래서
근해 분리는 그냥 이렇게 함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축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이렇게 완전한 해설 방법, 그냥 해결 방법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지? 없다고 했어. 근데 이것만큼 선생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건 스스로 해석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오케이?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도 너무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외워놓고 풀어보자. 그지? 외워놓고 풀어보자.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지만 외워놓고 어쩔 수 없어요. 됐나요? 다시 한번 말해주면 외워야 된다. 저거 다 외워야 돼. 근데 이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 주 불러줄래, 수아? 이차방정식 x 제곱 x제곱 플러스 3px 플러스 3px 플러스 3p 플러스 3p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1은 0 이 두 분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도록 하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정수 P의 최대값. 네, 두 분이 모두 3보다 p 정수 p 최대값. 그치, 너희가 한번 해석해보자. 봐봐 얘들아, 지금 쓰지마. 수시가 줄게. 봐봐, 2차 방정식 봤어? 그치? 2차 방정식 봤어? 그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대. 그래 불리네? 됐죠? 그럼 그림 그릴 거야. 얘의 그림을 그릴 거야. 얘의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그치? x축과 만나는 게 두 개 있었대. x축 그릴 거야. 만나는 교점 알파랑 베타잖아. 그치? 알파랑 베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래부터 그렸죠? 네. 오케이? 요거 가지고 이제 뭐 합니다? 섞여볼게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함이 뭐라고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으로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그치? f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그치? 이거가 큰지 작은지 또 이제 고민한다. 그냥 보는 거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봐. 얘가 양수니 음수니? 양수네.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냥 이거 그려놓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양 아무것도 안 보고서는 이거 해석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이거 보고 해석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요. f-3이 0보다 크다. 첫 번째 스텝. 두 번째는 뭐겠어 그럼? 판별식 볼 거야. 얘 판별식. 두 근이라고 했어요. 그냥 두 근. 얘 서로 다르냐는 말 없었잖아.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괜찮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칭 축의 위치. 이 대칭 축의 위치 여기 있잖아. 그지? 경계보다 커요. 그지? 얘 축은 잠깐만, 너희 보고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다 해주겠네. 그다음 실제식 써보자. 1번식 뭐야? 불러봐. 9 마이너스 9p 마이너스 9p 플러스 3p 플러스 3p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이거 크다. 이거 하나랑 또 두 번째 9p 제곱 마이너스 4에 3p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같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이너스 2분의 3p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됐니? 요거 세 개 연립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됐나요? 좋아요. 이거 정리하고요. 그 나머지 두 문제 한번 풀어보자. 한 문제, 두 문제. 문제. 두 문제야? 풀어보세요. 봅시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설명만 더 하면 돼요. 일단 여기는 이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여기는 얘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0과 3 사이에 두 근이 이렇게 있어요. 근의 분리 문제분류라고 판단이 돼요. 그죠? 그럼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2차함수 줄이고요. 그 다음에 x축과 주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0과 3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렸어. 그지? 그러면서 해석합니다. 경계 몇 개니 지금? 경계 두 개야. 그러면 첫 번째 함,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F0이 얼마고요? 0보다 크고요. F3이 얼마고요? 0보다 큽니다. 이게 함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서로 다른이란 말 없었으니까 그냥 크거나 같다. 됐죠? 그다음 대칭축 여기 있잖아. 그지?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축 자체가 0에서 3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요거 4개를 총 다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그냥 해결하면 답 나와요. 여기까지 됐니 혹시? 축은 그냥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왜? 이거 봐봐. 이 축 조건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그냥 간단히 설명해. 축이 여기 있었다 쳐봐. 오케이? 축이 여기 있었어. 판별식 이 조건 다 만족하게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0값도 0보다 클 거고요. 3 넣어도 0보다 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축 자체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 이해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그 뭐지?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저대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준 경계 기준에서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지, 뭐보다 큰지, 뭐보다 작은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았죠? 답은 안 구할게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수학과 쉽게 보는 거니까 빨리 쉬고 싶어서. 근데 이거 조금만 하고 끝내자. 한 10분만 더 할게. 알았죠? 그냥 끝내는 게 낫잖아. 그지? 하고 또 뭘 수업을 또 해. 봐봐, 얘들아.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이에 있는 거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해. 얘를 봤더니 여기는 얘가 혹시라도 if라고 할까? if. 오케이? if. 경계를 p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경계가 x는 p라고 할게. fp가 혹시라도 음수가 나왔어. 오케이? 음수가 나왔어. 그렇다면 요 밑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물론 최고 차이 계수가 a가 양수인 경우에만 하네요. 왜냐면 봐봐, 이런 거야.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 자체가 음수를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최고 차이 계수는 양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무조건 두 개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음수 쪽에 하나가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x축보다 밑에 함수값이 딱 찍혀 있는 상태에서 2차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하면은 x축과 두 점에서 안 만나게 그릴 방법이 없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만나게 그릴 방법이 없죠. 어떻게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어떻게 무조건 다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판별식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대칭축의 위치조차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요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대칭축이 1보다 큰 거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대칭축이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렇지? 똑같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 얘 자체의 의미는 퇴색돼 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존재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라도 존재하잖아? 라고 했어. 경계가 2개 이상인데 그 중에서 음수인 게 하나 나왔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래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판축이도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얘만 해석하면 끝난다는 소리.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봐봐, 똑같은 이 문제가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요. 다시 여기는 이 문제를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얘는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니까 근의 분리가 맞아요, 여전히.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경계에서 함수값을 바라보면은 f1이에요. 근데 그 값이 뭐였어? 지금 문제에서 0과 작았어. 그치?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판별식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어? 대칭축도 필요 없어. 그냥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요? 1 집어넣어봐. 뭐가 돼? 1-2k 더하기 2-k. 오케이? 얘가 음수 분류. 이 문제 답이 이렇게 결정납니다. 됐나요? 요 얘기 하나랑 얘들아 조금만 더 집중하자. 그렇죠? 조금만 더 집중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봐봐. 여기는 얘 확장판이라고 했잖아요. 얘 확장판이 근의 분리라고 했어요. 얘 확장판이 근의 분리였어. 그치? 그럼 왜 확장판이야? 쟤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얘를 가지고 쟤를 구할 수 있어야 근의 분리 아닐까? 아니 확장판 아닐까? 맞아?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어야 확장판일 거야. 얘 하나만 알아도 사실 다 돼요. 근데 얘가 좀 더 편하니까 얘도 하는 거고 여기는 얘도 하는 거고. 특별한 경우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지 마시고요. 알았죠? 뭐라도 더 알아가려고 해, 윤지야. 아니야? 내가 오해하는 어쨌든 봐봐. 자 봐봐. 여기 똑같은 상황을 여기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볼게. 그럼 여기 실근의 부호로 풀 수 있잖아, 그지? 맞아요? 실근의 부호로 풀 수 있잖아. 두 근이 모두 0과 작대 무슨 소리야? 두 근이 다 음수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이 음수예요, 두 근의 곱이 양수예요.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거기 있는 걔랑 여기 있는 얘랑 좀 차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분의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예요. 다시 알파도 양수고요. 베타도 양수예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내가 근해 분리 입장에서 해석해서 저희는 쟤랑 똑같다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됐나요? 한번 가보자. 일단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여기서는 a가 양수라는 전제가 반드시 깔려 있어요. 일단 봐봐. 얘가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구나. 여기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질 거야. 지금 완전 근해 분리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최고 차이에서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그럼 이 상태에서 바라봐봐. 첫 번째 뭐 확인할 거야? F0 확인할 거야. 맞아요? F0 얼마야? C지 C. C가 양수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뭘 볼 거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괜찮죠? 그 다음 대칭 축 볼 거야. 축은 뭐야? 0보다 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봐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식을 A로 이렇게 나눠도 괜찮겠지? 맞아? 저거랑 제가 매칭시키고 있는 중이야. 여기 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알파 베타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랑 똑같은 의미는 얘랑 완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그냥 그 자체로 저기도 있는 식이 판별식이잖아. 그지? 됐어? 그 다음 대칭 축 봐봐. 대칭 축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란 말이야. 여기 얘가 0보다 크대. 근데 여기서 2를 딱 떼버리지? 여기 얘가 뭐가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크다.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근해 분리, 맞지? 실근의 부호 쪽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라는 이 조건과 완벽하게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해도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얘를 사용할 필요 없이 저게 더 쉬우니까 쟤는 그대로 저렇게 가기로 하는 거고 얘는 그냥 특수한 경우 얘가 뭐 1이나 2나 다른 경계값이 p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근해 분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유형 24번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이게 좀 뒷이야. 좀 끊고 갈까? 좀 쉬고 싶니 얘들아? 아무 생각이 없니? 그냥 합니다. 보자. 자 봐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구해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4차 방정식 얘기가 나왔고요. 왜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봐봐. 여기 있는 요 식 자체가 무슨 식이니? 요 식 자체가 무슨 식이? 보기차식이죠? 맞아요? 보기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맞아? 보기차 방정식에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든 나는 뭐 해야지? 인수분해야지 얘의 근을 구할 수 있어. 맞아? 근데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뭐였어?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뭐였어? x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아니면 합차꼴로 바꾸는 거였어. 오케이?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런 얘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야 돼. 봐봐. 보기차식, 우리 인수분해 5원칙 중에서 보기차식 해결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었어? 두 가지 있어. x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이게 실패했을 때는 뭐 했어요? 합차꼴로 변형합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여기 얘는 거의 무적이야. 여기 얘는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있잖아 얘들아. 얘로 해도 다 돼요 원래. 얘로 해도 원래는 다 돼요. 무조건 됩니다. 얘로 해도 무조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로 했을 때 안 되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x에 뭐 해볼까? 4제곱에다 플러스 뭐 2x의 제곱에다 플러스 4가 있었다고 한번 쳐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의 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하잖아? 얘는 t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2t 될 거고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여기서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했어요? 여기 있는 얘를 합차꼴로 변형해서 인수분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얘 있지. 이거 허수인 인수로 분해할 수 있지. 봐봐. 얘들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얘를 인수분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달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빵입니다 라고 하는 근을 구해요. 그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근은 너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근들이야. 근의 공식 쓰면 나와요. 그치? 여기 얘가 뭘로 인수분해 돼요?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지. 실제로 인수분해를 성립시킬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허수를 안 배웠을 때야.
이거 다항식 쪽에서 배운 거거든. 그죠? 근데 지금은 2차 방정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여기 있는 얘는 x제곱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오케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뭐 t 마이너스 몇 알파, 뭐 t 마이너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해지고 여기에 허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x의 제곱 여기도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도 허수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x의 제곱이 허수가 되는 여기 있는 얘가 허근일 거 아니야. 반드시 실수 제곱하면 뭐야? 무조건 실수잖아, 그지? 여기 허수 들어갔으면 여기 얘가 허수라는 소리니까 x를 내가 뭐라고? ax 더하기 b라고 a 더하기 bi라고 이렇게 세팅해 놓은 다음에 복수 상등 쓰잖아? 그러면 a랑 b값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 됐나요? 근데 그때는 못했었어. 왜? 복수수를 안 배웠었을 때문에. 그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상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한 거였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봐봐. 보기차 방정식, 그러니까 4차 방정식 중에서 홀수 차수가 없어. 짝수 차수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여기 있는 얘를 발견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실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의 기준을 세울 때 있잖아. 그때는 무조건 치환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봐봐. 잘 봐봐. 이거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뭐가 돼? m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된다. 또 여기는 얘 근이 있을 거잖아. 이거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 알파랑 베타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쳐보자.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t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얘는 t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그치? 원래대로 돌아가면 얘는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될 거야? 베타가 될 거야.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x 값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얘는 뿔마 루트 알파랑 뿔마 루트 베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 여기까지 되니? 근데 여기 있는 이 네 개가 있잖아 얘들아. 전부 다 실수이고 싶었다면 알파랑 베타는 어떤 수여야 되겠어? 양수여야겠지. 이해돼요? 저 네 개가 전부 다 실수이고 싶었다면 여기서 이 알파랑 베타는 다 양수여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렇다면 봐봐. 이 알파랑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었거든. 이 방정식은 알파랑 베타라고 부른 거거든.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만 하면은 얘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 방정식의 실근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가지고 혹은 실근의 부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4차 방정식의 실근 혹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얘는 다시 2차 방정식 근의 분리 쪽으로 개념이 돌아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봐봐. 이해되니?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근을 갖는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다시 원래대로 되면 얘가 되고요. 여기는 얘 때문에 x값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는 얘가 문제의 상황처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고 싶었다면 알파랑 베타가 어땠어야 되는 거야? 양수였어야 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여야 합니다. 모두 양수여야 합니다. 라는 조건만 만족하면은 얘는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질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나는 이 t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되는구나. 여기는 이걸 가지고 저기는 저 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m입니다. 걔가 양수예요.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m 더하기 3입니다. 걔가 양수예요. 판별식은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m 마이너스 12입니다. 얘가 0보다 커요. 왜? 서로 다른이었어. 됐나요? 해서 요거 세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4차 방정식, 그 중에서도 보기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알죠? 그럼 조금만 더 분석해보고 갈게요, 얘들아. 지금 현재 이 상황처럼 서로 다른 4실근이면 좀 계산이 편해요. 근데 여기서 실근 2개, 허근 2개 이렇게 갖는다는 전제가 깔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어. 서로 다른 4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2실근과 서로 다른 2허근을 갖고 싶었대. 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는 건 다 똑같을 거야. 그리고 한번 해석해봐.
요거 두 개는 실근이어야 되고 요거 두 개는 뭐여야 돼? 허근이어야 돼. 그러니까 알파는 양수여야 되고 베타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근이 양수고 한근이 음수이구나라고 해석해서 두 근의 곱이 음수네요. 마이너스 m 더하기 3이 음수네요. 라고 해서 식 써서 문제 풀면 그냥 답입니다. 반대로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허근을 갖고 싶었어요 라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알파도 음수고요 베타도 음수입니다라는 조건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4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때 특히 뭘 때? 특히가 아니라 뭘 때? 보기차 방정식일 때는요. 보기차 방정식일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게 된 결론 자체가 실근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문제 자체.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많이 어려운 내용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합시다.